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토양에서 성공을 이루고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다, 도움이 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실패를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실패해라. 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추천사도 많고 특히 미국에서 크게 흥행한 책이라고 해요. 책 제목이 그냥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왜 이 책은 실패하라고 말하며 이 책에 현직 스타트업 대표들이 강력하게 추천사를 보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실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빌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상상해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종류와 크기가 다를지라도 큰 목표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나만의 사업체를 만들 거야. 기가 막힌 소설을 쓸 거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할 거야.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될 거야 등등. 이 목표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커리어에 관련한 것일 수도 있고 자아 실현을 위한 방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워보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쭉 작성해 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도 생각해보고 사업체 운영이 꿈이라면 예산 목록을 만들기도 하겠죠?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 다양한 방송을 보면서 나만의 컨텐츠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거 유튜브 올리면 떡상각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결연한 결심이나 비장한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사와 분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하면서 시간을 쓰지 말라고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자가 속한 연구팀은 쉽사리 포기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례 속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어요. 두 번째, 그들은 대부분 가시적이고 큰 성공을 목표로 삼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당연하게도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았어요.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시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결국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합리화했어요. 몇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무시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사고방식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 미루고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러한 특징은 점점 합리화하면서 종국의 큰 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악순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난 아니야. 나는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실패해서는 안 돼. 한 방에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게 무슨 문제야? 이런 종류의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익숙히 아는 사람이거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거나 누가 됐든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다음에 다른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도자기를 많이 만들수록 높은 점수를 주겠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주겠다 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두 집단의 작품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으로 채점을 하는 집단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더 많은 작품을 내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죠. 그러는 동안 흙을 다루는 일에 익숙해지고 작품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시도, 실패의 수정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집단의 학생들은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 완성하지도 못했고요.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이 더 월등해지지도 않았어요.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이들은 재빨리 행동에 뛰어든다는 사실이죠.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을 반가워하죠. 이런 자세는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고 다음 도전에 반영하고 연습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죠. 준비, 계획, 불가능한 이유 발견, 다시 준비, 계획.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생활이 나아지면, 내면의 나를 발견하면, 이직하면, 허락을 받으면 등등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아마도 실수와 실패가 많았지만 결국은 극복해냈던 순간일 겁니다. 말이 길었지만 줄이면 결국 고민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라. 실패한다면 그 다음 도전은 무조건 그보다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핑계를 대볼게요. 아니, 그렇다고 무턱대고 들이댔다가 실패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실패할 것이 뻔한 것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객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실패해라 라는 말이 굉장히 비겁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큰 목표를 실패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크기로 자르고 줄이고 쪼개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시감이 느껴질 만한 상상을 하나 더 해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녁에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도 자주 먹죠. 퇴근하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잠에 듭니다. 또다시 출근하면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 살이 찌고 배는 나오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어요. 이 남자는 결심을 하나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여기에서 10kg를 감량하겠다. 막연한 목표는 실패하기 딱 좋으니까 데드라인을 만들자. 앞으로 6개월간 10kg 감량. 우선 헬스장을 끊어야겠죠. 알아보니까 동네에 꽤나 근사한 체육관이 있네요. 6개월간 할 거니까 6개월을 풀로 끊어요. 매주 3번은 고강도의 근육 운동을 하고 나머지 3번은 달리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휴식. 효율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급 운동화와 체육복도 구매합니다. 첫 헬스클럽 방문날. 남자는 하루 종일 일한 탓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죠. 그 다음 날은 달리기. 온몸이 쑤셨지만 30분간 달리는 것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매우 피곤하네요. 일주일간 운동했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좀 짜증나요? 쉬어야겠어요. 이 와중에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더 바빠졌네요. 다음 주가 됐는데 퇴근하고 난 뒤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아직 6개월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막상 해봤자 몸무게가 당장 빠지지도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2달, 3달 헬스장에 출석하는 날이 몇 날이 되지 않습니다. 넉 달이 지날 무렵 이 남자는 자신이 헬스장에 등록했던 사실도 까맣게 잊고 맙니다. 몸무게는 물론 그대로이고요. 자,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비슷한 경험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 남자의 목표는 매우 당찼어요. 계획도 잘 세웠고요. 하지만 결연한 6개월간의 계획은 허망하게 끝이 나요.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로 둔 성공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러한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 남자의 목표는 6개월간 10kg 빼기 딱 하나였기 때문에 이 딱 하나의 실패로 인해서 그냥 끝이 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6개월간의 계획을 작은 단위, 작은 과제로 쪼개는 거죠. 예를 들면 연말까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선 일주일 동안 퇴근해서 계단으로 귀가한다. 혹은 일주일 동안 줄넘기를 10분 동안 한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작은 단위의 이 과제를 성공한다면 이 남자는 작은 계획을 성취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성취감은 다음 과제를 즐겁게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주일이 끝나고 몸무게를 재보았는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실패일까요? 그렇죠. 큰 목표는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 아주 작은 실패에 불과해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운동 강도를 조금 올려볼까? 계단으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푸시업을 몇 번 더 해볼까? 줄넘기 시간을 5분 늘려볼까? 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알게 된 방법, 실패에 대한 보강, 성공하면서의 즐거움, 계획을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이를 통해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목표했던 체중 감량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상상했던 것처럼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중간에 일그러져 버리는 것과 부담 없는 여러 개의 목표를 하나씩 달성했던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목표, 거대하기에 실패가 두려운 목표,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그 목표를 성공하기 쉬운, 실패에 부담이 없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도전해보세요. 실패를 통한 성장은 물론 성공을 추구하는 내적인 힘과 또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야만 하죠. 여러 경험과 도전을 겪어온 사람들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 아우라는 성장을 멈추지 않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성장과 성공을 동의어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성장은 여러분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올 겁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당장 여러분이 세워둔 큰 목표에 다가서는 연료가 될 겁니다.
거듭되는 실패 후에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어떤 작은 실패와 도전의 반복이 나중에는 큰 성취와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 제 생각에 딱 찰떡으로 붙는 이 책을 보니까 조금 반가워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존 크럼블츠, 라이넌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의견과 책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